안녕하십니까. 날카로운 축구 분석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한 시대가 저물면 을의 거대한 공백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베트남 축구의 사이딩크 신화를 이끌었던 박항서 감독이 떠났을 때 모두가 그 거대한 빈자리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 우려를 감탄으로 바꾸고 있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식사마 매직 김상식 감독입니다. 중요한 것은 김상식 감독이 단순히 박항서 감독의 성공 신화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지금 완전히 자신만의 새로운 왕조를,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은 단순히 우승 트로피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숙명의 라이벌 인도네시아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끔찍한 악몽을 선사하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김상식의 아이들에게서는 절대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내며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단순한 경기 결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한 명의 한국인 감독이 동남아 축구의 판도를 뒤흔들며 라이벌에게는 악몽으로, 자신의 팀에게는 위대한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모든 이야기의 발단은 바로 최근에 막을 내린 2025 AFF U23 챔피언십 결승전이었습니다. 장소는 인도네시아의 심장구, 수만 명의 홍관중이 내뿜는 열기로 지옥의 원정이라 불리는 갤로라붕 카르노 스타디움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젊은 베트남은 전반 37분에 터진 응우엔 꽁프렁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숙적 인도네시아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1승이 아닙니다. 지난 1월 베트남 성인 대표팀을 이끌고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AFF컵 정상에 오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들어올린 두 번째 우승 트로피입니다. 이 승리로 베트남은 이 대회 3연패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까지 달성했죠. 이것은 동남아 축구의 패권이 이제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그야말로 강력한 권력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한 판의 승부가 라이벌 인도네시아의 가슴에 단순한 패배감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심리적 공황 상태를 촉발시키는 방아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인도네시아의 반응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건 그야말로 한편의 전형적인 심리적 비극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기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과거의 유령에게 발목을 잡히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은 일제히 김상식 감독을 새로운 악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악몽일까요? 단순히 우리에게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김상식 감독의 눈부신 성공이 자신들이 저지른 가장 뼈아픈 실수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인도네시아 팬들이 축구협회장인 에릭 토히르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며 외치는 이 한마디. 왜 우리는 신태용 감독을 내보냈는가? 바로 이겁니다. 또 다른 한국인 영장 김상식 감독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나니 자신들이 내쳤던 신태용 감독의 가치를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한마디로 조급함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김상식 감독의 성공은 신태용 감독의 경질이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인 실수였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만들어내는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축구의 1대1 맞대결은 K코치, 즉 한국인 감독들이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항서 감독부터 신태용 감독, 그리고 이제는 김상식 감독에 이르기까지 마치 동남아 축구를 공략하는 어떤 필승 비법이라도 손에 쥔 것처럼 그들의 상대를 압도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공식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원 물론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지점, 진짜 클래스의 차이가 드러난 순간은 그라운드 안이 아니라 바로 바깥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이 어떻게든 김상식 감독의 승리를 깎아내리려고 아주 사소한 물병 문제를 걸고 넘어졌을 때였죠. 인도네시아의 롱스로인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물병을 흩어놓았다는 어찌 보면 좀스러운 트집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상식 감독을 향해 비신사적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독이 나서기도 전에 선수들이 직접 인간 방패가 되어 자신의 스승을 보호하고 나선 겁니다. 베트남의 수비수 판민툭과 주장 쿠아방캉은 언론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감독님과 코치진이 상대 롱스로인에 대처하기 위해 면밀히 준비하고 각 선수에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한 수비 방법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건 평범한 인터뷰가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감독을 향한 선수들의 강력한 충성 맹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왜 이들을 김상식의 아이들이라고 부르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붙인 별명이 아닙니다. 김상식 감독이 선수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리더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총대를 메고 싸울 준비가 된 하나의 가족 같은 팀을 만들어냈다는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박항서 감독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며 김상식 감독이 그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계승하고 또 발전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두 팀의 모습은 정말이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쪽에서는 인도네시아 코칭 스태프가 사소한 물병 문제에 흥분해서 그라운드까지 뛰어들어와 언쟁을 벌이다가 퇴장을 당하는 등 냉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베트남 선수들이 어떤 논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감독의 지시에만 절대적으로 집중하며 끈끈한 단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승자와 패자를 가른 결정적인 분수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이제 우리를 아주 현실적인 질문 앞으로 이끌고 갑니다. 과연 김상식 감독은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의 그 거대한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3개의 주요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김삼식 감독은 어떻습니까? 부임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벌써 2개의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만약 오는 12월 동남아시안 게임에서마저 우승한다면 박항서 감독의 6년 업적을 단 2년도 안 돼서 따라잡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례 없는 성공 속도입니다. 심지어 한 해의 성인 대표팀 대회와 U23 대표팀 대회를 동시에 석권한 것은 동남아시아 축구 역사상 김상식 감독이 최초입니다. 이건 박항서 감독도 심태영 감독도 해내지 못했던 대기록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김상식 감독이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연령대에서 통하는 탁월한 지도력과 적응력을 갖추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남기는 유산은 단순히 반짝이는 우승 트로피의 개수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유산이란 나를 위해 기꺼이 싸워줄 충성스러운 군대를 만들고 동시에 적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상식 감독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식사마 매직은 결코 운이나 요행으로 만들어진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파고드는 냉철한 분석, 상대의 평정심을 무너뜨리는 치밀한 심리전,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통솔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K코치, 즉 한국인 지도자 브랜드가 가진 가장 무서운 힘이자 핵심적인 가치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겸손하지만 자신의 야망은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이번 우승은 선수와 협회, 팬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몸을 낮추면서도 다가오는 12월 동남아시안 게임에서의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식사마 매직은 더 이상 반짝하고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남아 축구 역사에 기록될 하나의 위대한 유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동남아시아에서 펼쳐지는 한국인 감독들의 위대한 이야기, 그 가장 빛나는 장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질 날카로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